실제 갈등이 봉합이 됐을까라는 대목 짚을 텐데요. 완벽히 갈등이 봉합됐을까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어쩌라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이 되든 말든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연일 계속 언론은 다뤄주느냐? 원래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이 있거나 분란이 생기면 사실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앞으로 선거에 대한 방향, 선거라고 한다면 총선, 즉 공천에 대한 기조나 방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런 옥신각신한 갈등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2시간 37분 만났다고 하거든요. 오찬을 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관섭, 한오섭, 윤재옥. 안건이 뭐겠습니까? 김건희? 공천? 아니면 민생? 민생만 얘기했다고 하니까 고지곧대로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얘기하면 그대로 다 믿어야 되겠습니까? 신뢰가 가야 믿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좀 분석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얘기만 했다고 강조하는 것도 너무 짜맞춰진 각본 같습니다만 혹시 모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앙금을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렀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 중간 다리로 어느 누구도 이제는 활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자리를 주선해서 들어와라. 이관섭이랑 윤재옥이랑 우리 정무석까지 배석한 자리에서 내가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완곡하게 설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보여지고요.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발 소요 사태를 직접 진압하는 그림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잘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김건희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리 앙뚜아네트, 난잡한 사생활 같은 그런 비유는 국민의힘 인사들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완곡한 의견 개진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좀 돌려봅니다.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공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공천 부분은 어쨌든 수도권은 시스템 공천할 수밖에 없겠고 영남 지역의 물갈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게 내 사람을 좀 심어야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사천 논란은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좀 유리한 경선을 붙이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해볼 만한 싸움이 돼버리니까 어떤 지역은 좀 단수 공천했으면 좋겠고 몇 개 지역만 경선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영남을 대폭 좀 물갈이 하되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로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의견 개진을 또한 하지 않았을까. 제가 계속 은근한, 완곡한이란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는 서천 지역 화재 현장에서 자,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한동훈과 나는 어찌됐든 물리적으로는 좀 화해했음 란 봉합의 의미였다면 어제 오찬 자리는 화학적인 케미스트리를 좀 다시 만드는 얼르고 달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두고 대통령이 만났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평행한 관계로 나아갈지 모르는 당정 관계를 좀 더 수직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났던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진짜로 진압을 해야 되겠죠. 한동훈 소요 사태를. 근데 그 전에 2차전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완곡한 진압을 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엔 개고기 파는 시즌2 아니겠습니까? 양두구육 시즌2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 중도 무당층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욕망과 기회주의로 점철될 만한 누가 공천권, 누가 권력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 또 누가 김건희 여사라는 본질을 가리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본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참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큰 정치가 아니라 너무 요만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대목을 짚을 건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대목을 하나 짚겠습니다. 뭐냐? 정무적 역량이 어디에서 좀 보여졌느냐? 어제 윤희숙 의원을 중성동갑 쪽에서 임종석이랑 붙으면 누가 경제를 살리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이 불거진 지가 열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은 임종석과 윤희숙이 붙으면 누가 경제를 더 잘하겠냐, 이런 언급을 왜 하냐는 거죠. 왜 합니까? 자기 사람 심어달란 얘기예요? 뭐예요? 또 대통령이 발끈할 수 있는 명분을 자꾸 안겨준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무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무적인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둘째, 일부러 그런다. 자꾸 대통령실 쪽에서 손대면 나 이런 식으로 지역 돌아다니면서 다 내 사람 심을 거야. 내 사람 다 단수 공천하듯이 언급하고 다닐 거야. 물론 시스템 공천이 기반이지만. 이런 대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는 정말 요만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건지 요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못 본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미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갈등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A, B를 한꺼번에 언급해 주든지 아니면 언급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어떠한 지역에 누가 가면 어떻겠냐라는 운을 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이 모르고 이러거나 알고 이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중에 요만하게 보이는 대목이고요. 방금 잠깐 자막이 나갔긴 했는데 빨리 사라져서 뭐였냐? 기사가 나왔어요. 사직구장에서 본 거 아니다? 한동훈의 황당한 정정보도 신청이라는 제목이 나갔습니다. 이게 오마이뉴스 발 보도인데요. 지난 10일에 부산에서 2020년 자신이 부산에 좌천됐을 때를 회상하며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 한 위원장의 이 발언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논란이 또 촉발됐습니다. 왜? 오마이뉴스의 이 기사로 인해서.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라면서 신상호 기자라는 분께서 한동훈의 황당한 정정보도 신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사직구장 봉다리 응원 사진에 더 난감해진 한동훈. 이거는 저희 프리뷰 시간에도 엄청 지적했던 거거든요. 아무리 문맥상, 맥락상 비교하고 앞뒤로 읽어보고 파악을 해봐도 제가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했다고 좌천당해서 부산에 내려갔을 즈음에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진은 2007년, 9년 사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거기에 주장하는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해돼요 이거? 아니 이거 나만 이해 안 되는 거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위원장 측은 언론중재위에 낸 신청서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나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진짜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 왜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이 대통령 되실 분이 해야 될 이 이제 행동이 맞아요? 이게 심각한 명예훼손이야?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웬만한 걸로 문제를 안 삼는데요.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라는 발언을 사직구장에서 야구 관람했다고 쓴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취지가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건데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봐도 그래요. 비대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바 없다. 그러니까 사직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야구 봤다는 얘기예요? TV로 어디 술집에서 야구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잘못 보도했다는 거예요, 오마이뉴스가? 아니, 사직동에서 야구장이 아닌 야구를 관람하는 어떤 상징적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저도 되는데 이 정정보도 청구는 뭐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사람이 좀 이해가 돼야 되잖아.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 쪽이 보도한 거를 그대로 또 옮겨드리면 가족 친지들이 모두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언론학자를 인터뷰를 또 심지어 따셨어. 부산에서 사직구장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사직이라는 지명은 부산에 있는 야구장을 뜻하는 고유명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면서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는 것은 부산 사람은 물론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보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하면서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오마이뉴스에만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타 언론 보도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마이뉴스에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얘기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으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보지 않았다. 그 정도만 하시죠. 들을 말씀이 없다. 자, 마지막 포커스는 이태원에서 언 땅에 찢기고 패이고 하고 계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커진 상황이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저는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타 쌍특검이나 여러 법안들이 국회를 통해 정부로 송부가 됐을 때 대통령이 무수히 많은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잖아요. 그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직결되는 어떤 법안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모토인 그런 특별 법안이고요. 더불어서 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나면 아마도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또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주제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데 대통령께서 이런 것마저 거부를 하신다면 저는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대통령의 자격을 문제 삼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법안들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이라면 쌍특검법이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으로 쌍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는 명분을 민주당에게 범야권에게 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어디 한번 해보시라. 지금 사진도 보여드리고 유족분들의 눈물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추운 날씨에 이른바 오체 투지를 하고 계십니다. 유가족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차갑디 차가운 아스팔트에 들어 누워서 오체를 땅에 쳐박고 계신데 대통령은 결국 이마저도 거부한다.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족들을 위한 배상이라든지 위로할 만한 방안 마련하겠다?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유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발발한 지 얼마나 됐죠? 대통령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총선이 8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한다? 해볼 테면 해보시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가족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람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특별법을 거부하면 윤석열은 유족들에게 사람도 아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동의할 국민은 제가 어림잡아도 전체 국민의 70%는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가족들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 이후로 대통령의 자격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제를 다루는 날이니까요. 조금 빵끝 웃고 본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본방송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대로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아이고 저희가 이제 매주 사실 모시고 싶은데 격주로 우리 박시동 소장님의 스케줄 덕분에 격주로 뵙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참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여전히 뭐 이게 실제 첫째로 사업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또 나아가서 현실성이 있느냐,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GTX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존에 저희가 다뤘던 대통령발 정책 중에 포퓰리즘성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이 연초부터 계속 민생 현장 일하고 타이틀을 걸고
현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윤민생이라고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거래소 가가지고 예, 뭐 주식 관련한 얘기하고, 상속세. 예, 또 어디 가서 이게 현장 얘기다 그러면서 또 딴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가가지고 R&D 예산 얘기하고 예. 하면서 계속 이게 민생이고 현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여섯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여섯 번째 이제 민생 투어 이름을 예. 달고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GTX 예, 를 얘기하시면서 더하기 이제 여러 가지 광역 교통 대책을 예. 얘기를 하셨어요. 예, 굳이 제가 따지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금투세 폐지를 예. 얘기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접촉면을 굳이 따진다면 약 한 14만 명 정도에 예, 해당하는 대책이었다고 보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종부세다.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 이렇게 예.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특정 대상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완화. 이거는 7,000명 예, 영역이었거든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민생이다 하지만 사실은 딱 핀셋으로 예. 부자들 예, 딱 숫자가 정해지는 예, 예. 그 수로 셈이 되는 이 정책의 예. 접촉면이 몇 명일까 이렇게 셈이 되는 걸로 해보면 예. 지금까지 나온 민생 대책 중에서는 이게 접촉면이 제일 넓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인프라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서울의 소리 독자님들이나 예. 또 이제 진보 야권에서는 이런 거일수록 더 잘 다뤄야 됩니다. 예. 영향력이 클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요. 예.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잘못 비판했다가는 이제 범야권에게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세밀하게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일단은 GTX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냥 지하철이에요. 예. 지하철인데 지하철을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게 지하 한 6층, 7층 예.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땅보다 지하 한 6층 정도 높이로 땅을 파서 이게 지하를 간다라고 생각하고 버스처럼 촘촘히 그래도 주요한 곳에 서죠. 예. 예, 그게 이제 지하철이죠. 그리고 아예 멀리 가려면 지상으로 있는 철도를 보통 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둘의 얘기를 합친 거예요. 지하로는 가는데 예. 촘촘히는 가지 않고 철도처럼 멀리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하철이 지하 6, 7층 높이였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하 한 15층, 20층 깊이로 어우. 팝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심도예요. 그러니까 땅보다 굉장히 밑을 파서 그 밑을 엄청 긴 터널로 뚫어서 촘촘히 서지를 않고요. 멀리 섭니다. 예.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구간을 고속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급행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게 GTX입니다. 예. 예. 그런데 GTX 관련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에 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연장이에요. 예. 예. 둘째, 할까 말까 했던 노선에 대한 신설. 예. 세 그냥 번째, 한다. 예. 세 번째, 예. 이거 수도권에만 하지 않겠다. 오. 전국을 다 하겠다. 오. 대도시권, 크다, 부산, 크다. 울산, 예. 예를 들면 광주, 대전, 예. 인천은 서울에 들어오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지방도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이번 대책의 세 골자인데. 예. 전국단이네요. 어찌 됐든 그렇게 예. 세 번째까지 듣고 나니까. 예, 요거를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그러면 따져볼게요. 예. 예. 기존에는 일단은 사업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ABC예요. 예. 세 가지 노선입니다. 네네네. ABC.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노선이 예를 들면은 ABC가 있는데 그나마 B, C는 현재 가물가물합니다. 이거 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가물가물하고 하는데 예. 예. A 노선은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2028년 전 노선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일부 구간은 부분 개통은 내년이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A 노선은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파주 저 예. 끝에서 예. 예. 동탄까지 가요. 파주에서 동탄까지? 네, 그게 A 노선입니다. 야. 그럼 원래 파주 있는 분들은 지하철을 어떻게 탔냐면 예. 경의선을 탔어요. 예. 예, 경의선 지하철을 타고 예. 마포 이쪽으로 나와서 서울 네. 진입하시던가 이게 다였거든요. 네. 철도를 타려면요. 뭐 경의선을 타고
행신역이나 서울역을 가서 철도를 탔으면 됐었거든요. 네. 동탄에 계신 분들이 강남 가려면요, 네 마찬가지죠. 꼭 가장 가까운 뭐 수원 쪽이나 이쪽으로 화성 이쪽으로 나가서 수원선을 예. 타거나 1호선을 타서 이렇게 진입하거나 교회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진입해서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방향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광역 급행을 뚫어서 파주에서부터 동탄까지 이어가겠다라는 노선인데 예. 파주에 한 번 섭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경기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저 북부터 동탄까지 세로로 쭉 관통하는데 예. 파주에 한 번 서고요. 예. 고양에 한 번 섭니다. 예. 그리고 연신내에 한 번 서요. 예. 그리고 광화문에 섭니다. 음. 강북 구간도 한 번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역에 섭니다. 예. 그리고 삼성역에 서요. 삼성역, 예, 강남, 강남 삼성. 삼성역. 예, 예. 강남 삼성에 오는데 지금 정거장이 많아야 4-5개예요. 음. 삼성에서 또 동탄까지 가는데 많아야 3-4개입니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예, 예. 잘 들어보세요. 본질적인 부분으로 제가 이걸 잘 압니다. 너는 왜 잘하냐? 예. GTX가 처음 입안될 때부터 예.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제가 이제 행정을 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고양시에서 예, 되셨습니까? 잘 압니다. 예, 예. 저희 지역을 관통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제가 네.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파주에서 동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할수 없습니다. 없지만, 예, 지역 거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굳이 유의미한 수요로 파주에서 이걸 꼭 타고 나는 동탄 가야 되겠어. 예. 없어요. 예. 동탄에서 이거 타고 거꾸로 파주 올라갈 거야. 없어. 없어요. 주말 관광 빼고는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아주 내 친척이 거기 살아. 친정이 거기야. 이런 예외적인 수요 빼고 유의미한 수요는 없습니다. 예. 그럼 파주 고향을 싣고 어디 가는 게 핵심일까요? 주로 광화문 서울역에서 한 번 다 내리고 그리고 강남에 좀 내리고 강남에 내리고 삼성역에 끝! 내리고 끝입니다. 예.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어쩌다 수원 정도까지 한번 잠깐 예, 쓰는 거죠. 예.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에 예. 잠깐 쓰고 예. 삼성에 잠깐 쓰고 예. 서울역에 잠깐 쓰고 끝. 예. 연신내 고향 파주 위로 안 올라옵니다.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이게 GTX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예. 공사 비용은요. 지하 20층 깊이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존 지하철보다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서는 역이 몇 개 없어요. 엄청 광역이에요. 좀 그렇네.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와. 정류장이 많아야 사업성이 나오고 이용할 사람들이 많다. 그게 첫 번째고.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업성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역 하나 신설해 보려고 별의별 다 해봤기 때문에 정말 잘 아는데 그런 어려운 보고서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 아닐까요? 예. 파주에서 동탄 가는데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드는 예. 어차피 레일은 똑같이 깔아야 됩니다. 예. 굉장히 그 길이가 길어요. 어차피 깔아야 되는데 서는 역이 몇 개 안 돼요. 예, 예. 이거 완행 아닙니다. 예. 완행으로 급행. 가려면요 쭉 가다가 예를 들면 삼성에서 내려서 올라가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거지. 예, 예. 이거를 완행처럼 가려면 뭐로 이길 뚫습니까? 서울 구간이나 경기도권까지 딱 들어오면 이미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메트로시티인데. 예, 예. 그래서 그 밑은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예. 그럼 이게 사업성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금이 굉장히 높겠죠. 이 높은 요금을 감당하고 그러면 거꾸로 예. 이 요금을 감당하고도 이걸 꼭 타야 되겠다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근데 고향 파주에서 강남 가시는 분들만 유의미합니다. 고향 파주에서 서울역만 가도 이 요금을 내지는 못해요. 5,000원, 10,000원 내고 예. 서울역 못 갑니다. 2,000원, 3,000원 내면 버스, 택시 다 되는 지하철 예, 다 예, 되는데요. 네. 이해되시죠? 그냥 싼 거 타면 되니까. 싼 거 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선은 고향에서 강남을 가야 되는데 예. 빨리 가고 그 요금 내야 되는 사람들, 예. 동탄이나 수원에서 예. 강남이나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예. 빨리 가면 좋고 요금은 좀 나는 세게 내도 좋겠다는 예. 그 정도 수요만 이 GTX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안 나오겠죠. 예.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 B, C 중에서 A만 겨우 착공이 돼 있고 B, C는 현재 사업성 관련해서도 아직도 고비를 못 넘고 있고요. 예. A, B, C, D, E, F에서 현재 계획만 검토 중인 게 세 노선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삽도 못 두고 있고요. 예. 사업성 당 아예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뭐 정부가 이걸 잘못해서 뭐 그래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이런 한계가 교통수단이기 있어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정부가 첫째 기존 노선에 대해서 연장을 얘기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지금 기존 노선은요 이미 다 종점이 나와 있어요. 예. 아까 전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고향 이제 파주가 종점이고요. A 노선은요. 밑에 있는 건요. 예를 들면 동탄 수원 그쪽이 예. 종점이에요. 예.
파주에서 어디로 연장해야 돼요? 개성으로 연장합니까? 아니 종점이 나와 있다니까요. 연장을 어디로 해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연장이라는 의미는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태생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계속 이제 너무 계속 웃긴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A 노선은 저 위에 종점이 파주인데 파주에서 연장하면 휴전선 넘어가야 됩니다. 못 가죠. 뭐. 예, 지금 있는 데가 운정 쪽인데 그나마 거기 약간 신도시가 파주 있는데요. 운정? 예. 그 위로 저기 금촌이나 휴전선 쪽으로 올라가면 사람이 안 사는데요. 예. 갈 이유가 거기까지 없죠. 갈 광역철도 아, 갈 이유가 없죠, 없으니까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동탄에서 밑으로 빼야 되는데 예. 밑에 있는 지자체 중에 예. 이걸 연장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신설을 왜 제가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냐면 예. 신설에 대해서는요. 기존 노선은 일단 사업성이나 뭐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일단 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 근데 신설을 한다는 이게 죄송해요. 연장. 연장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니까 예. 연장도요. 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 예타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번 윤석열표 대책이 이겁니다. 예. 연장에 대해서 예. 예타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일단 면제해 주겠다. 자, 그 대신 그 대신 내가 왜 면제해 주냐면 국가가 돈이 들어가야 되면 다 면제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왜 면제해 줄까요? 예. 국가 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연장하고 싶은 지자체가 네가 계획을 가지고 오면 내가 예타 면제해 줄게. 네 돈으로 해. 아, 그 지자체에서 하고 싶으면 이게 연장 계획의 핵심인데 야. 보세요. 국비가 들어가지 않고 지자체 돈으로 연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파주 연장 있습니까? 없죠. 없죠. 동탄 밑으로 연장하는 지자체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차를 지역 잘 지리적으로 잘 없어, 모르겠지만 없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평택입니다. 평택시에서 그걸 하겠냐? 그러면 연장 관련해서 현재 지금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가상으로 두루뭉실하게 해봤는데 7조 나옵니다. 평택시가 부담할 비용이 7조예요? 평택 말고 이제 B 노선, C 노선도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연장이 가능한가를 따져보면 예. 위로 연장할 가능성 없죠? 예, 아래로 간다? 밑으로 가면 평택 정도밖에 없겠네. 예. 삼성전자까지 쭉 빼는 것밖에 없겠네. 예.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 B 노선은 가로로 이렇게 가는데 예. 굳이 연장한다면 강원도 쪽까지 갈까? 예. 굳이? 철도가 널려 있고 한데? 그럼 이거 아닐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지자체가 두세 개밖에 안 나와요. 야. 그럼 그 두세 개 지자체 보고 7조를 네가 7조를 부담해서 연장해라라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인데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지자체장이 그걸 결정 못하죠. 못하죠. 자, 예. 첫 번째는 연장의 베네핏으로 예타를 면제해 줄 테니까 네 돈으로 해라고 하지만요. 연장의 베네핏으로 예타를 면제했지만 네 돈으로 분담해야 되는 게 7조란 얘기예요. 3개 지자체 정도만 뽑아도 2조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지자체 예산이 다 1조대가 안 되는 지자체입니다. 2조가 넘는 지자체는요, 고양, 수원, 성남, 용인 정도입니다. 잘 사는데 그것도 기업들 1년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조나 3조의 사업비를 내서 이거를 스스로 연장에 동의할 수 있는 지자체가 이 방금 두세 개 예비 후보군에 있는 지자체는 없어요. 없거나 있다고 칠게요. 예. 그럼 이게 사업 기간을 5년, 6년으로 잡을게요. 예. 5, 6년을 그 지자체가 예를 들어 각 지자체별로 2조나 3조를 댄다고 해볼게요. 예. 1년에 5천억, 7천억씩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예산이 1조입니다. 이 지자체들은요. 예. 그럼 자기네 전체 예산의 70%를 여기 내다면 이깁니까? 못 내죠. 예. 그럼 여기는 채권 발행을 하든지 지방채 발행을 하든지 예. 그것도 정부가 허가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 15년 납으로 분할해서 낸다고 쳐도 예. 지금 이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의 20% 정도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 뭐 학교 안 짓습니까? 복지 사업 안 해요? 뭐 안 합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게 말이 된다고 칠게요. 예. 쳐도 그 예산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GTX 연장 사업에 대한 사업성 예타만 면제해 주는 거지 예. 예산 관련해서 그 지자체가 자기네 예산을 세울 때는요. 예. 중기 재정 계획, 예. 장기 재정 계획,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투용자 심사 이런 걸 다 거쳐야 됩니다. 네. 결국 중앙정부가 해주는 예타는 내 돈을 안 내니까 면제해 준다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까? 합니다. 자기 돈을 안 내는 거니까. 네. 근데 나머지 절차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살아있는 절차를 다 통과할 리가 만무하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될 리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니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연장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연장 가능한 데는 많아봐야 한 군데 정도입니다. 아, 나머지 연장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요거 지난주에 했던 주제랑 약간 맥이 닿아 있는 게 요거 이제 관련된 지역구 어디 예비 후보들이나 어디 야권 후보들이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또 이 새끼 때문에 이거 우리 GTX 들어와야 되는데 못 한다고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근데 이건 왜 걱정이냐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가상의 역이라고 할게요. 동탄 밑에 그냥 가상의 X역이라고 할게요. 예. 거기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몇몇 민원은 여기 역을 세워줘. 예. 지하철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죠. 예. 그런데 여기는 GTX가 보니까 딱 밑으로 지나간다고 쳐볼게요. 예. A역과 B역 사이에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땅 밑으로 지하 20층 뚫어. 깊이로 뭘 지나가고 있어. 그럼 여기 역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할 거잖아요. 예. 안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지냐? 그 역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광역 급행이라니까요. 이 역 때문에 속도가 줄면은 안 돼요.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예. 이번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당신네 지역에 연장 가능합니다라고 마케팅이 걸리잖아요. 이번에 저를 뽑아주시면 여기 연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 때문에 여기 연장 가능합니다라고 말을 했다 칠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아파트 관련해 붐업이 걸리잖아요. 아. 거기에 분양받으시는 분들. 개발 호재에다가 또 그걸 부동산 호재라고 호재. 믿고 구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안 되는 날이 왔을 때 예. 꺼지는 아파트 값에 대해서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도 굉장히 고약하지만 예. 실제로 이 지역의 아파트 붐과 관련해서 마케팅이 걸릴 때 이거를 상투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후과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상세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네네. 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내가 뭐 분양받을 지역 뭐 이런 지역에 GTX가 밑으로 뚫린데, 그러면 네. 여기 역 하나 생기면 와 이것도 대박 나겠네. 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접근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오늘 기사 쳐보세요. 그 각종 경제지, 특히 그 사주가 건설사인 신문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엄청 그러면 막 지금 쌍수 주고 환영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계속 기사가 나는 거예요. GTX 호재 무슨 지구 호가 2억 뛰어. 미치겠다. 매물 사라져. 이게 지금 이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일주일 내내 경제 섹션에서 계속 나오는 기사가 이게 전부 다 이게 상단에 링크가 돼 있어요. 다 걱정이다. 건설사가 사주인 신문사가 내는 기사고요. 주요 3대 경제지에서 부동산 붕업시키려고 내는 기사고요. 매경 환경 말씀하시는. 예, 심지어는 그 지역에 심지어는 네. 업자가 그냥 네. 슬쩍 분양 광고에 끼어서 그걸 기사화해서 돌리기도 하고요.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는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연장 얘기했습니다. 예. 신설. 이게 아까 지금 연장에 제가 7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신설은 네. A, B, C는 그래도 지도라도 나와 있어요. 노선이라도. 예. A는 지금 하고는 있고요. A, B, C, D, E, F 세 개는요. 네. 아직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상상 속의 그림이라고만 판타지. 판타지라고 유니콘입니다. 생각하시면 유니콘 되는데 여러분. 이걸 갑자기 정부가 네. 이걸 하겠다고 확정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만 이거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네. 예타 변제 안 돼요, 이런 거는. 네. 그럼 이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하는 얘기는 예타 면제니 뭐 이런 예타 면제를 못 시키니까 사업성 예타니 이런 거를 예. 착공 계획 이런 거 아무튼 그 실시 계획 이런 거랑 동시 패션으로 갈 수 있도록 거의 사업 제한이 들어옴과 동시에 예타를 동시에 통과시켜서 기간을 단축시켜 보겠다. 요게 이제 이 신설 계획의 핵심이에요. 뭐 이렇게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예타를 거쳐서 다 킬돼요. 네. 근데 킬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예타와 사업 신청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방금 앵커님 뛰어넘어라고 하지만 못 뛰어넘죠. 네. 통과가 안 돼요, 이 사업은. 네. 그러니까 예타가 면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선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에요. 예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돈을 아까 지금 그 신설 노선과 연장 노선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기타 광역 노선 계획이 몇 개 있어요. 네. 그걸 다 합치면 금액이 약 134조입니다. 자, 134조 중에서 정부의 자금 계획이 뭐냐면 네. 70조를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반이 넘죠. 70조면 반이 넘어요. 어디서 갖고 와요? 반이 넘는데 지금 그나마 삽을 뜨고 있는 구간이 여러분 A 구간입니다. 네. A 구간은 제일 사업성이 높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 예타 통과가 안 되는 건데 어거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노선이 A 노선인데 예.
A 노선도 안 되는 구간마다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됐을까요? 지금도 민자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A보다 사업성이 낮은 B, C, D, E, F에 민자를 유치해서 70조를 민자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은 안 나와.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와. 아무도 없어요? 없어. A 노선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A도 지금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인 A 구간도 예. 민자가 안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추가 노선 민자가 안 들어오고 야. 구간별로 모집이 안 되는데 예. B, C, D, E, F는 70조 원을 민자 유치해서 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수익성을 보장해주면 되죠. 그거 누구 돈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조가 들어온다고 치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업성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된다 쳐도 70조가 들어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사업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은 뭐냐. 첫째, 적자를 보존해주는 거야. 네. 옛날 방식 MRG 있잖아요. 예, 최소 요금이라든지 해서 음. 적자를 보존해주는 방식. 예. 적자나? 물어줄게. 네. 1년 마진 얼마 필요해? 6%? 공사비 더하기 1년 마진 6%니 계속 나라가 책임져 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면 가능하죠. 예. 나라 돈으로 도대체 건설회사들 배불 일이 있습니까? 지하 20층에 땅 터널 틀어놓고 한 명, 두 명 타는 철도 만들어 놓고 나라 돈으로 보존해 줄 네. 일이냐고요. 자, 예. 둘째, 예.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음.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얘기를 이제 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거는 원래 요금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5천원에서 10,000원 얘기하지만 그것도 될지 모르겠네, 진짜. 그것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 후반에 민자 사업 70조를 받으면요 2배 들어가야 돼요 요금이. 그럼 2만 원 내고 왜 이걸 탑니까? 택시 타고 여기에 가서 철도 타면 되지. 그죠? 기존 인프라 다 있는데 네. 미쳤다고. 왜 그 2만 원, 비싼 3만 원 거를. 주고 이걸 탑니까? 광역 급행 효과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거 타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 비싼 요금 내고.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죠. 사업성 좋게 해줄게요. 요금 불러줄게요. 요금 있으면 사람이 더 안 타죠. 그러니까 요금을 낮춰주면 사람이 많이 탈 것 같은데 수익성이 떨어지고 요금을 올려주면 사람이 덜 타니까 사업성이 나빠지고 70조는 필요하고 예. 논리 모순이죠. 예. 한다는 사람은 없고. 안 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신설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기사를 보면 진짜 뻔지르르 하잖아요. 뻔지르르 합니다. 어제 오늘만 보더라도 경제지 기사 진짜 뻔지르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실제 다른 공약들도 다 이제 이런 맥락이었지만 이 정도로 껍데기인 걸 왜 하려고 하나? 네. 그리고 이거를 윤석열 정부 내에 이걸 다 마무리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어차피 차기 정부의 부담이거나 네. 우리 국민들이 부담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적자에 허덕일 거면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평가해도 괜찮은 건가요? 뉴타운처럼 효과는 득표로 누릴 수 있으나 뉴타운만큼의 사업성이나 이런 경제성도 없다. 네. GTX는 지금 박영식 앵커님이 방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계획 발표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했습니까? 너무 정확합니다. 이게 본질이 다예요. 예. 나는 책임 안 져. 예. 예타가 들어오든 지자체가 예산 신청을 하든 다 어차피 이 정부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다 이 정부 다음 얘기예요. 네. 2, 3년 내에 이거 못 넣습니다. 성렬이 형은 책임 안 지는 책임 안 지는 사업이고요. 건데 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선거. Why? 그렇죠. Why 지금이냐 이거예요. 네. 이건 오직 선거용입니다. 예. 왜냐? 수도권, 특히 대도시권, 경기도권에서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엉망진창이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이 선거를 포기하겠느냐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금투세는 계층적으로 부자를 공격한 거고요. 예. 이거는 계층면이 아니고요. 지역면으로 예. 선거 대책이 나온 겁니다. 다수를. A, B, C, D, E, F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6개를 해서요. 수도권 자체가 이렇게 치면 안 걸쳐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예. 윤석열이 우리 지역에 지하철 놔준대. GTX가 지하철인지 고속 광역 급행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역 만들어준대. 예. 집값 2억 올려준대. 예. 그래도 정부가 뭐 제대로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선거용 예. 말 그대로 매표 전략으로 쓰라 이 뜻이에요. 예. 그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예. 선거 지나고 나면 될 거 하나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꼬투리 잡고 지금이라도 야 그럼 여기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네. 동네 아파트 매물 하나 잡을까? 라고 잡으신 분들은 이 계획이 나중에 허상으로 드러날 경우에 예. 그 폭락하는 아파트 값에 상투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음. 이거는 철저하게 수도권용 총선 대책으로 기획된 거에
불과하지 절대 이건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됩니다.